2020년 5월 4일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이 씨가 문득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봐요. 근데 바깥 상황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던 거죠. 구급차에 경찰차까지 와 있고 뭔가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폴리스 라인까지 쳐져 있었거든요. 문득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본인의 차가 주차돼 있었던 그 자리인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방금 전에 아내가 출근해서 집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갑자기 그 자리에 구급대와 경찰차가 와 있으니까 이제 불길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는데 여기서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장면을 마주하게 돼요. 방금 전에 출근하겠다고 나갔던 아내가 잔뜩 피를 흘리고 승용차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 화단 아래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인근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미용실에 들려서 머리 좀 하고 가겠다 이러면서 좀 일찍 나섰었거든요. 진짜 딱 10분 전까지만 해도 밝은 모습으로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길에 나갔던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파트 주민 한 사람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어떤 남자가 아주머니를 칼로 찌르고 있다. 바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미 발견을 했을 때는 너무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습니다. 왼쪽 옆구리에 깊은 자상이 있었고요. 갈비뼈 아래쪽 그리고 복부 등 쪽에도 여러 개의 자창이 발견이 돼요.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 결국엔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구급대원이 급하게 김 씨를 종합병원으로 옮겼는데 오전 11시 25분경 결국 김 씨는 응급조치를 받던 도중 극심한 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인은 흉복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어요. 한편 경찰이 주민에게 신고 전화를 받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이번에 전화를 건 남성은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방금 전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지금 현장 근처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자 김 씨를 발견한 지 20여 분 만에 사건 현장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당시 42세의 남성 하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어떤 저항도 없이 순순히 범행 사실에 대해 자백합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할까요? 마치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처럼. 대체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하 씨가 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고깃집 단골 손님이었대요. 근데 사장이 나랑 다른 손님을 차별하더라. 서비스도 부족하고 고기도 직접 안 구워주고 하대하더라.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였다. 범행 동기도 너무 황당하지만 출근길에 집 앞까지 흉기를 준비해와서 사람을 찔러놓고 지금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시 하 씨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정신이 막 불안정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범인 진술에 따라서 처음에는 손님과 식당 사장과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처음에 사건이 언론에 등장했을 때도 그냥 어떻게 나왔었냐면 황당한 동기에 의한 분노, 우발 살인이다. 이렇게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사건이 완전히 내용이 뒤집혀 버리거든요. 피해자 김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보니까 여기에 정말 드러내지 않았으면 몰랐을 진실들이 엄청나게 많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건 내막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망한 김 씨의 아들이 이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휴대폰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안에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어떻게 누구랑 연락을 했는지. 근데 그 안에 사건 발생 직전에 이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범행 직전이었던 오전 9시 52분경에 112에 신고를 한 기록이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신고 9시간 전인 자정을 넘긴 오전 12시 19분에도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뭔가 이전부터 엄마가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정이 넘어서 경찰에 신고할 일? 가족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뭔가 엄마 혼자서 누군가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엄마 휴대폰을 가지고 전문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요. 그러면서 이게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엄마가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어머니를 살해한 그 범인 하 씨라는 놈이 단순히 나를 차별한다라는 이유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진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계속 스토킹을 해왔던 거예요. 특히나 2019년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이 석 달 동안에는 이 하 씨가 김 씨에게 전화를 100통 가까이 했습니다. 남편하고 자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막 김 씨가 수신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막 밤 늦게까지 계속 전화를 하고 또 하고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씨같이 행동하지 마라. 누나가 정말 좋지만 앞으로 찾아가지 않겠다. 내 전화 끊지 마라. 마음이 아프다.
온갖 집착에 뭐 질투심이 덕지덕지 묻은 그런 집착성 소름 돋는 말들 막 그러면서 사랑한다, 몸을 원한다 이런 메시지의 야한 동영상까지 보냅니다. 듣기만 해도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근데 아무리 이런 짓을 해도 김 씨가 꿈쩍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사건 발생 직전인 2020년 4월 15일에 혼자 열받은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네. 니는 그렇게 살아라. 니는 정말 개다. 너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가 사망하고 나서 이걸 본 아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죠. 엄마가 그 살인자에게 그동안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 자체도 그랬지만 그동안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티도 내지 않았던 거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이 엄마의 마음 그 자체가 아들은 가슴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런 문자를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한 번만 받더라도 막 손이 덜덜 떨릴 것 같은데 이런 문자와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김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어떻게 버텼을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가 한 13년 전부터 창원시 의창구에서 되게 작은 정육식당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이 몇 개 안 되는 되게 작은 가게이긴 했는데 워낙에 성실하고 또 생활력도 강했던 사람이라서 단골 손님도 점점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 씨도 그런 단골 중에 하나였어요. 이미 이 식당에 들락거린 세월만 10년 이상이었던 거예요. 손님 귀한 거 너무 잘 아는 사장이었으니 올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줬겠죠. 근데 이거를 나한테 뭔가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래서 진짜 망상에는 약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로 계속해서 괴롭힘이 있어 왔는데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김 씨의 지인들 그리고 주변 상인들은 김 씨가 얼마나 힘든지 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진상이었다는 거죠. 다짜고짜 일하는 남의 영업하는 식당에 와가지고 음식을 주문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김 씨가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쫓아다니고 어쩔 때는 밖에서 음식을 사와서 다른 손님들 보는 데서 거기서 막 뻔뻔스럽게 그야말로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 씨가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들조차 자세한 사건 내막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하 씨가 그냥 단순한 진상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게 나는 사장 김 씨에게 뭔가 개인적인 호감을 갖고 상습적으로 스토킹을 해왔다? 라는 사실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호감이라고 표현했지만 호감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냥 집착인 거죠. 비정상적인 집착. 심지어 김 씨가 살던 아파트 아래에 하 씨 누나의 가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택에서도 하 씨하고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누나 집에 오는 건 핑계고 그냥 김 씨 괴롭히러 왔었겠죠. 뭐 하는지 염탐하려고. 김 씨는 그래도 하 씨가 손님이니까 불편해지고 싶지가 않아서 최대한 좋게 좋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매번 식당에 찾아와서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미친 애정 공세, 영업에 회박 놓고 나중엔 도저히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김 씨가 하 씨 누나한테 직접 찾아가서 제발 동생 좀 말려달라.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호소까지 했대요. 근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이에요. 단 하루도?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저는 너무 싫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근데 이거를 그냥 다 감내하면서 겪어왔던 거죠.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래놓고 하 씨는 김 씨가 뭐 단골인 나를 하대했다, 차별했다.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우발적으로 죽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힘이 10년 가까이 됐는데. 결국 김 씨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의 전말과 진실을 알리는 게시글까지 올립니다. 이 글이 화제가 되면서 만행이 다 폭로가 된 거죠. 김 씨의 아들은 국민청원을 통해서 10년 전부터 엄마를 따라다닌 남성의 악질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사건 이후 저희 가족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은 이런 만구 사과의 말이 없다. 더 가슴 아픈 건 5월 4일 사건 발생 시각에 어머니께서 직접 112에 신고를 한 통화 내역이 있다는 거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그 당시를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라고 털어놓습니다. 아니 왜 그 가족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누나가 가가지고 누나한테 하소연했을 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걸 보면 그냥 다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사건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건 당일 5월 4일에 자정을 넘겨서 하 씨가 김 씨 식당에 들릅니다. 실제 그때 찍힌 CCTV 화면이에요. 이때 하 씨는 김 씨가 다른 손님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전날 분명히 김 씨가 나한테는 내가 식당 갔을 때는 오늘 밤 10시까지만 영업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를 쫓아내더니 다음날 자정이 넘어서 다시 왔을 때는 다른 남자 손님을 친절하게 접대하고 있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손님과 손님대 어떤 차별을 했다는 거에 대한 열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남자 손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남자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손님으로서 차별받은 게 열받은 게 아닌 거지, 이놈은. 이 단어 하나가. 그래서 그날 하씨가 식당 안으로 난입해서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장사 똑바로 해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사람 가려봤냐? 당연히 사람 가려봤죠. 이날 난동이 좀 심했나 봐요. 김 씨가 처음으로 10년 만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까 아들이 그 엄마 폰에서 자정 넘어서 신고했었던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기록이었어요. 경찰이 출동을 해요. 이날 이제 하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너무 뻔뻔한 거지. 내가 이렇게 오랜 단골인데 단골이 아니지 너는 스토커지. 주인이 차별 대우를 하면서 냉랭하게 대한다. 그럼 냉랭하게 대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울분을 토해냅니다. 친절 맡겨놨냐고요.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은 하 씨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김 씨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살인자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10년의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애정 공세를 펼쳤는데도 내 맘도 안 받아주고 식당에서 쫓아내고 처벌하고 경찰까지 불러? 그냥 죽여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럼 뭐 김 씨가 이혼이라도 하고 본인한테 갔어야 되는 건가요? 하 씨는 자신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 목장갑을 챙겨서 다시 나왔고요. 그 성산구에 있는 누나의 아파트 그 위층에 김 씨가 살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숨어 있다가 김 씨가 언제 오는지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습격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이제 챙겨왔던 칼이 영 무딘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전 8시 30분경에 누나 집 주방에서 날길이만 20cm에 달하는 식칼을 가방 안에 넣어서 다시 나옵니다. 우발적 살인이 아니에요. 범행 도구, 시각, 방법 다 계획했고요. 김 씨를 살해하기에 더 쉬울 것 같은 더 날카로운 흉기로 범행 도구를 바꾸기까지 했어요. 김 씨가 집 밖으로 나오는 걸 계속 기다렸었고요. 오전 9시 50분경 김 씨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하 씨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김 씨를 몰래 따라가요. 그리고 흉기를 꺼내서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김 씨의 왼쪽 옆구리를 힘껏 공격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온 공격에 또 딱 흉기에 찔리잖아요. 그럼 누구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피할 틈도 없었어요. 김 씨가 충격으로 넘어진 후부터 하 씨는 김 씨의 복부를 수회, 정말 힘껏 공격합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김 씨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해요. 이후에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자백을 했던 거죠. 내용만 들어도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전 진짜 너무 열받는 게 이런 짓을 했던 것도 물론 이제 말도 안 되지만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들은 이유가 있지. 다 핑계가 있어. 내가 이럴만 했어. 나를 그렇게 무시했잖아. 무시하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냐는 거죠. 이미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재판에서 검찰은 하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합니다. 하 씨는 뻔했어요. 김 씨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계획범행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취해요. 2020년 9월 10일 1심 재판부는 하 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애정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집착해 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질투심, 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흉기와 목장갑을 미리 준비해서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아래층에 사는 누나 집에 가서 피해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그곳에 있던 더 날카로운 흉기로 범행 도구를 바꾸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처참하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징역 20년 나오거든요. 계획살인은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그 판결 내용을 보면. 계획살인은 인정을 했지만 지금 검찰 구형보다는 10년이나 낮게 나온 거예요. 양측 모두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후에 원심의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상고까지 갔어요. 그렇게 2021년 3월 25일 상고도 기각되면서 하 씨는 최종 20년이
확정됩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피해자가 진짜 누구한테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겪었던 그 고통에 대한 부분보다 가해자가 그동안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라는 게 판결에 더 많이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스토킹은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저도 참 많은 스토킹 사건들을 다뤘었는데 이거는 그냥 남녀 관계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건들이 그런 식으로 치부가 되면서 결국에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건들이 있어 왔죠. 지금은 그런 문제로 바라보지 않기 위한 시각을 어떻게든 확립해가는 시기로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불편하게 만들고 싫다는데 계속 집착하고 선 넘게 침범하고 이것 자체가 애정이 아닌 심각한 폭력과 같다는 게 더 강하게 지금 인식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범죄 자체에 대해서. 현재 도입되어 있는 법적 기준 자체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모호해서 약간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어디선가는 계속 스토킹 범죄가 벌어지고 있고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단순한 공포를 떠나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거고요. 이 영상을 현재 스토킹 중인 범죄자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앞서 하 씨가 살인을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맞아 저러니까 죽는 거지 이딴 생각이나 하고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걔를 사랑하고 잘해주는데 걔가 날 무시하잖아. 그러면 죽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일단 잘해주는 게 본인의 마음인 것처럼 그런 마음이 죽기보다 싫은 것도 상대의 마음이에요. 상대가 싫을 수 있는 감정을 그냥 나조차고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표현하면서 달려드는 게 폭력이고 스토킹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었으면 수많은 스토킹 사건들이 왜 살인으로 끝나겠어요. 열매를 보면 그 씨가 뭐였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